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예비 쌍둥이 엄마입니다. 요즘 몸이 점점 무거워져 집에서 TV를 보며 뒹굴거리는 날이 많은데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과 전 같은 대학을 다니던 친구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남편은 갑작스레 저에게 고백을 해왔고 전 그런 남편을 밀어냈어요. 남편이 싫은 것보단 연애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굴 만나고 사랑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에겐 그저 감정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지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고 전 남편과의 선을 긋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포함해 친구들과 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려는 순간 음주운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저에게 돌진했고 곁에 있던 남편이 저를 구하려다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마취에서 깬 남편이 저를 보고 했던 첫 마디를요. 나 네 덕분에 군대는 안 가도 되겠어. 이 정도면 면제 아닐까? 그러면서 웃는데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 위해 목숨도 내놓는 남자. 이런 남자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졸업할 무렵에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첫 직장이 생긴 25살에 저는 무섭게 밀어붙여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사회초년생이었던 남편과 저에겐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시댁도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저는 원룸에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너희가 원룸에서 살아? 네 아빠랑도 이야기 다 끝냈으니까 잔말 말고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 우리 사위 혹시나 처가에서 집 사준다고 눈치 보거나 그러면 안 돼? 우리 사위는 내 딸 목숨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자 새로 생긴 내 아들이니까 앞으로 우리 철부지 딸 잘 부탁해. 엄마의 말씀 그대로 친정에선 남편에게 늘 고마워했기에 불만은커녕 기쁜 마음으로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가전 가구는 남편과 제가 모았던 돈으로 채우고요. 그래도 모자라던 것은 살면서 채워넣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된 남편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맞는 것이 어쩜 한 가지도 없는 것인지. 그래도 싸우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터지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런 저희를 보며 양가 어른들은 천생연분이 다름없다고 하셨었죠. 천생연분은 무슨, 악연도 그런 악연이 없었는데 말이죠. 한창 노는 것이 좋았던 남편과 저는 제 친구 커플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10년지기 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남자친구도 같은 학교 같은 과여서 넷이 어색함 없이 잘 어울려 다녔죠. 주말엔 캠핑, 평일엔 퇴근 후 반주를 즐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친구 커플의 다툼이 많아진다 싶더니 결국 헤어지더라고요. 사건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지훈이가 헤어지재.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아직 지훈이 많이 좋아한단 말이야. 하나야, 그만 울어. 그러다 쓰러지겠어. 밥은? 밥은 먹었어? 한 끼도 못 먹었어. 지금은 밥보단 술이 더 생각나. 나랑 같이 술 한잔 해줄 수 있어? 아, 남편도 있는데 무리려나? 아, 아니야. 술 한잔 하자. 남편도 같이 가서 마시면 되지 뭐. 친구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친구를 위로해 주었죠. 10년지기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호의로 베푼 시간이 길어지니 부담이 되었고 부담은 곧 불편으로 이어졌어요. 눈치가 없는 친구도 아닌데 친구는 눈치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저와 남편의 데이트에 당연하다는 듯 함께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워낙 친한 친구이니 딱 잘라 말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거기에다 처음엔 불편한 기색을 표하던 남편도 오죽하면 저러겠냐며 이해해주자고 하니 더욱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괜히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불편하다고 똑바로 말했을 텐데 그땐 전 어렸고 대처 능력마저 미숙했었죠. 그렇게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던 어느 날 더는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희 세 사람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를 한 잔씩 했고 적은 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취할 만큼 마신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과 친구를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기분 좋게 자리가 끝나고 남편과 친구는 먼저 나가고 저는 화장실이 급해 다녀오겠다고 했죠. 급한 볼일을 마치고 가기를 나섰는데 친구와 남편이 다정한 연인처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열이 확 오르며 눈이 다 튀어나올 지경이었어요. 저의 화를 돋운 건 어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스러워도 너무 자연스러운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뭐해? 팔짱은 왜 끼고 있어? 아, 춥기도 너무 춥고 술도 많이 마셨는지 어지러워서 네 남편 팔 좀 빌렸어. 괜찮지? 매미 우는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인데 춥기는 뭐가 추우며 평소 소주 3병도 거뜬히 마시는 애가 맥주 3병에 어떻게 어지럽기까지 한 건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지만 긴 말에서 뭐 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난색을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싫어.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킨십은 싫으니까 앞으로 조심해줬으면 해. 미안.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진짜 미안.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기분 나빠하니 냉큼 사과부터 하는 친구와는 달리 남편 놈은 친구 편을 들더라고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한테 친한 친구면 나한테도 친구인데 친구끼리 팔짱도 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나 민망하게 꼭 그렇게 말해야 해? 당신 이렇게 속 좁은 여자였어? 뭐? 속이 좁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두 사람 행동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당신이 그렇게 몰아세우면 우리가 꼭 무슨 짓 하다가 걸린 사람 같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는 일을. 이게 뭐야? 당신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졌잖아. 왜? 찔려? 난 그저 스킨십만 자제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오버하고 난리야? 그리고 분위기 이상해진 게 내 탓이야? 당신이 목에 핏줄까지 세우면서 나서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다는 생각은 안 해? 당사자는 하나도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 난리야? 나 진짜 기분 나빠지려고 하는데 계속 할 거야?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낸 것은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남편놈은 말까지 더듬으며 상황 정리를 해보려 애쓰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내 말은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일로 두 사람 우정에 금이라도 갈까 걱정돼서 누구 편을 더 들고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당신 기분 상하게 했어. 미안해. 졸지에 친구 앞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꼴이 되어버린 저는 친구에게 다음에 보자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그날 밤 새벽녘까지 저에게 용서를 구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용서해 주었어요. 자기, 한 번만 더 남이 보는 앞에서 내 편 안 들고 다른 사람 편 들었다간 가만 안 둬? 당연하지. 난 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워낙 당신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팔짱 정도는 가볍게 생각했나봐.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분 나빠할지 몰랐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친구는 친구야. 가족이 될 순 없다고. 그리고 팔짱 낀 것도 그래. 처음엔 팔짱, 그 다음엔 폰, 그 다음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혹시나 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은 내 심정도 이해해줘야지. 난 괜한 일 때문에 당신도 친구도 잃고 싶지 않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조심할 필요도 없어. 앞으로는 하나랑 당신이랑 같이 보는 일은 안 만들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눈치껏 피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내 친구도 아닌데 뭐, 안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신 이런 일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겠지 했어요. 저는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친구와 거리를 두며 지냈고 친구와 어울리지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보내니 설레기도 하고 연애할 때 생각도 나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렇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거리를 두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에게 운수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 소설 속 의미도 말 그대로의 의미도 되는 운수 좋은 날이요. 그날따라 월 마감 보고서도 한 번에 통과하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오고 심지어 지옥 같은 퇴근 시간에 신호 한 번 걸리는 일 없이 빠르게 집에 도착했죠.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문을 열었고 집안엔 당황하는 남편과는 상반되게 차분하게 소파에 앉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엔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왜인지 이상한 분위기에 화가 확 나더라고요. 거기에다 저도 없는 집에 남편과 함께 있는 친구.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표정 관리조차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했고 전 남편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오늘 온다는 말 없었잖아. 아니, 연락도 안 했잖아. 근데 왜 나도 없는 집에 이러고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남편보다 친구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했기에 저는 친구를 보며 물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아니 꼽던 말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미리 연락 못한 건 미안. 요즘에 네가 나 피하는 것 같아서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하려고 온 거여서 연락할 수가 없었어. 너한테 연락하고 오면 그건 서프라이즈가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10년 된 친구야. 그런 사이에 굳이 꼭 연락까지 하고 와야 해? 너 변했어. 우리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섭섭해지려고 한다 얘. 서프라이즈 파티는 개뿔. 이 정도는 서프라이즈 빅엿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하나야, 나야말로 섭섭해지려고 해. 네 말대로 우리가 10년 지기 친구인데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한동안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쯤은 해야지. 저번에 우리가 얼굴 붉힌 이유가 있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했다면 나도 없는 집에 내 남편이랑 너랑 둘만 있어야 하는 일을 만들었을까? 글쎄,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파티가 아니지. 최혜진, 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네 남편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대. 왜 저번부터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오늘도 그래. 나는 너랑 사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좀 풀어보려고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왔는데 그럼 나한테 한다는 말이 고작 이거야? 너 혹시 의부증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반응 일반적이지 않잖아. 뭐? 의부증? 너 말 다 했어? 네 행동 이상한 건 생각 안 하고 누굴 정신병자로 몰아.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당신 생각도 그래? 당신도 내가 심하다고 생각해? 문득 남편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반응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사실은 나도 하나랑 같은 생각이야.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당신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우리도 곤란하다고. 의심도 그 정도면 병이야 여보. 그러니까. 저는 한순간에 의부증 환자에 의심병 환자까지 되었더라고요. 두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든 말든 전 친구에게 이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친구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더군요. 친구가 돌아간 뒤
남편과 저의 본격적인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의심병?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잖아. 하나는 당신이랑 좋게 풀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 보고 범인 취조하듯이 상황 설명이나 하라고 하고 뭐 한 게 없는데 무슨 상황 설명을 해. 우린 그저 대화만 했어. 그것도 당신 화를 어떻게 하면 풀어주나 하는 대화.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죄인 취급받을 만큼? 와, 당신 말만 들으면 나 진짜 미친년 같다. 그렇지? 근데 여보,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이제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수긍하고 돕기로 했고. 그런데 나한테 말도 없이 내 집에서 당신이랑 하나랑 둘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하나를 쫓아내기라도 했어야 했단 말이야?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지금 하나가 집에 왔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힘들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파티? 웃기시네. 파티한다는 애가 빈손으로 덜렁아서 소파에 그러고 앉아있어? 남들이 보면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겠던데 뭘.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하나 언제부턴가 당신한테 과하게 애교 부리면서 귀여운 척하는 거. 그거 딱 지훈이한테 하던 짓이잖아. 제가 이렇게까지 예민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래요. 친구는 전 남친에게 부리던 여우짓을 남편에게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거슬리던 찰나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전곡을 찔린 듯 남편은 말을 돌리더군요. 하여튼 당신이 심했어. 당신 이럴 때마다 진짜 정 떨어지는 거 알아? 나는 다를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너 왜 이래? 아우씨, 말을 말자. 남편은 나가버렸고 남은 여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죠. 내가 심했나 싶었다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다 싶었다가 눈물이 났다가 웃음이 나왔다가 감정이 미친 듯이 널뛰게 하던 중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번뜩하고 뇌리를 스쳤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떠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땐 왜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고 그저 만나야만 한다만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 그게 갑자기 이런 거 물어서 미안한데 너 하나랑 왜 헤어졌어? 왜? 하나가 네 남편도 꼬시려고 해? 아님 벌써 바람이라도 피워? 친구의 전 남자친구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어요. 걔 나랑 사귈 때도 그랬어. 내 친구들 만나는 걸 좋아하길래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다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걔 내 친구 중에 좀 산다는 애만 골라 꼬셔서 나랑 양다리 걸치고 그러다 걸리면 다신 안 그런다고 그러고 나도 미쳤었지. 그런 년 뭐가 좋다고. 그걸 다 용서하고 만났어. 그러다 너희 부부하고 다니면서 이젠 그런 일은 없겠지 했었어. 설마 유부남한테 그런 짓을 하겠냐고. 심지어 너랑은 10년 된 친구라며. 그래서 그냥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희 집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면서 부럽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네 남편 능력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너희 부부 만나고 왔다 하면 그런 말 하길래 나도 오만정이 떨어져서 헤어진 거야.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말하기도 그랬고 두 사람 워낙 친해 보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했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런 경우 친구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들 내 남편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 오늘 남편 하는 꼴을 보니 그런 일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전 남자친구도 같은 마음인지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 바람 피우고 있을 가능성 100%일 거야. 걔 애교도 많고 귀엽잖아. 걔한테 넘어간 내 친구들이 거기에 한번 넘어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고마워. 다음에 다시 연락하자. 지금은
내가 정신이 너무 없네. 모든 것이 두 사람의 외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은 저에게 두 번 다시 없을 운수 좋은 날이었고 운명은 저를 쓰레기 더미에서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후문으로 다니지 않는 저인데 그날따라 택시기사님이 후문에 내려주셨고 전 굳이 정문으로 차를 돌리지 않고 바람이라도 쐴 겸 그곳에서 내렸죠.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단지 내 길을 따라 걷는데 으슥한 곳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두리번거려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익숙한 목소리만 들려왔어요. 목소리를 따라간 곳엔 남편과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죠. 그러게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찾아오지 말랬잖아. 그러다 상간녀 소송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보고 싶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예진이 그게 그렇게 나올지 몰랐지. 개집애 총만 좋아서는. 자기 같으면 눈 안 뒤집히겠어. 누가 친구 남편 팔짱을 끼고 친구도 없는 집에 찾아와서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 몰라. 그냥 예진이 쫓아내면 안 돼? 그 집 당신 집이라며. 맞지? 그렇지. 그러면 그냥 예진이만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난 예진이가 쓰던 살림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응? 자기도 예진이처럼 뻣뻣한 여자보다 나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좋다며. 일단 좀 기다려.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나 사랑한다며. 이젠 앞돈이라며. 혹시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왜? 막상 헤어지려니 아쉽니?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내 맘 알지? 예상은 했지만 두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대로 있다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안방 욕실에 물을 틀고 한참을 울었어요. 몸을 던져 저를 구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훤한데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친구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 두 사람에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선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었고 한 가지 명확해졌어요. 아, 두연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전 쓰레기를 쓰레기에게 보내버리기로 결정했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게 제 나이 26살 때였어요. 이렇게 큰일을 겪기엔 너무 어리고 여렸을 텐데 사연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싶어요. 전 그 다음날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도 살갑게 지냈으니까요. 죽을 힘을 다해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 두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오로지 남편이 빈 깡통임을 들키지 않고 친구년에게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돈만 밝히던 상간녀에게 빚뿐인 남편을 선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테니까요. 저의 이런 마음도 모르고 남편 놈은 저에게 설설 기더라고요. 때마침 물 먹는 하마처럼 돈 먹는 시댁에서 돈도 요구해왔고요. 하늘이 절 돕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저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 난 내심 당장이라도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다니까. 엄청 화는 났었는데 이젠 뭐 괜찮아.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또 연락 왔던데. 또?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시대? 1,000만 원 정도 필요하신가 봐. 당신도 알다시피 나도 돈 없어서 이번에도 못 드린다고 했어. 당연하지. 당신이나 나나 돈이 어디 있다고 계속 돈 부탁을 하시는지. 우리 집이지만 답답하다 답답해. 연기를 어쩜 이렇게나 잘하는지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말은 저렇게 해도 뒤로 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간당간당한다는 사실도요. 오죽하면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와드릴까 하는 마음에 모른 척은 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집은 고사하고 가진 것이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남편놈을 떠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느 순간부터 슬프기는커녕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전 차분히 때를 기다렸고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고 상간녀만 애가 타는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저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저를 찾아왔고 전 기쁜 마음으로 만나주었어요. 저를 만나려는 이유가 뻔히 보였으니까요. 오랜만이야. 우리 1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 지난번 일은 내가 미안했어. 네가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 건 아는데 나도 섭섭한 마음이 커서 말이 막 나갔어. 용서해줄 거지? 친구 사이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무려 10년 친구인데 그깟 남자 때문에 흔들릴 그런 얕은 우정은 아니잖아? 그렇지. 아, 정말 다행이다. 나 요즘 너랑 수다 못 떨어서 엄청 우울했거든. 오랜만에 수다나 왕창 떨자.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 자취방은 구했어?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본다고 했었나? 제가 생각해도 전 너무 친절했어요. 상간녀가 말 꺼내기 쉽도록, 이토록 친절하게 판까지 깔아주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기다렸다는 듯 밝게 웃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내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알아보고 있는데 너희 집은 비싸지? 너희 집 보다가 원룸 보니까 영 눈에 안 차는 거 있지. 우리 월세 아니고 자가야. 그리고 내가 산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 남편은 알려나? 물어봐 줄까? 그런데 혼자 살기엔 너무 크지 않아? 큰 건 둘째치고 돈은 있어?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해도 월세 감당할 수 있겠어? 그냥 원룸 알아보고 돈 좀 더 모아서 아파트로 옮기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나저나 넌 가격을 모르는구나. 하긴 집은 남자가 해우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 그나저나 네 남편 능력 진짜 좋다. 우리랑 나이도 같은데 아파트는 어떻게 장만했대? 그런데 너희 혹시 공동명이야? 어머, 이런 거 묻는 건 실례인가? 우리 사이에 무슨 공동명이 아니야. 한 사람이 돈을 다 냈는데 무슨 공동명이야. 공동명이 바라면 그게 진짜 양심 없는 짓이지. 남편이 매일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니 매매가를 아는 것은 당연했고 명의는 아파트를 마련해주신 부모님 명의였으니 제 말엔 거짓말이 전혀 없었죠. 진실은 알지도 못한 채 웃음꽃이 피는 친구년을 보며 저 또한 환한 웃음으로 저의 심정을 알려주었어요. 확인할 것이 끝났는지 상간녀는 빠르게 저의 이혼을 도와주더군요. 자신들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 저에게 보내주었으니까요. 답답하기도 했겠죠. 집 명의도 확인했겠다. 이제 남편이 이혼하고 자신과 재혼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망할 놈의 남편이 이혼을 미루기만 했을 거니까요. 친절한 상간녀 덕분에 전 손쉽게 증거를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 두 사람을 카페로 불렀어요. 두 사람 화해한 거야? 이제 셋이 함께 보는 일은 없을 거라더니. 어찌되었든 잘 됐다. 하나,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어줍잖은 연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모르게 실수가 터져나왔어요. 당신 왜 웃어? 그러게, 예진아, 갑자기 혼자 왜 웃어? 나 좀 무서워지려고 그래. 혹시 어디 아파? 아, 미안. 두 사람 어색한 연기를 보니까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 진짜 왜 그래? 정말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어리동절한 남편놈과 올 것이 왔구나 하며 기대에 찬 상간녀. 전 두 사람에게 상간녀가 준 증거를 뿌려주며 말했어요. 오랜만은 무슨. 여기 바로 어제도 두 사람 만난 증거가 버젓이 있어. 그러니 내가 두 사람 하는 꼴이 웃기겠어 안 웃기겠어? 여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만난 건 당신 곧 생일이잖아. 생일 파티 해주려고 만난 거였어. 그렇지 하나야. 남편놈은 애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간녀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죠.
아, 두 사람은 생일 파티 계획 짜는데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하는가 보지? 그게 잘못했어, 여보.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됐고, 하나, 넌 나한테 할 말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년 세월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바보 같겠지만 전 그랬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그런 저의 호의를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왜?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하지 않은데. 알다시피 나 이 사람 사랑해. 이 사람도 나 사랑한다고 하고. 어쩌겠어, 우리 마음이 이런 걸. 구질구질하게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일 따윈 없을 테니까. 네가 그런 부탁하지 않아도 오늘 말하려고 했어. 들었지? 우리 이혼하자. 초스피드로 전개되는 대화에 남편 눈은 눈알 굴리기 바빴습니다. 저런 걸 믿고 낭비한 제 청춘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순 없는 일인걸요. 그렇기에 전 더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친절한 증거 덕분에 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 흔한 물벼락 한번 날리지 못했지만 이혼이 확정되는 날 물벼락을 좋기 100대는 날린 통쾌함을 맛보았네요. 그들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의 예상대로 저와 이혼한 전 남편은 빠르게 상간녀와 재혼하더군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결혼식을 얼마나 성대하게 했는지 친구들의 연락이 빗발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전 그날 두 사람의 빚뿐인 앞날을 축복해줬네요. 벤츠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란 걸 알았을 때 상간녀의 표정이 상상돼 그날 하루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참 바쁘게 살았어요. 나름 만족할 만한 복수였기에 두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며 살았죠. 2년하고 8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전 재혼을 했어요. 첫 번째 이혼으로 상처가 남았던 터라 망설였지만 남편의 끈질긴 구애에 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고 진작 용기를 내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행복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남편은 저에게만 다정한 사람이었고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과거를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냈던 상간녀를 만난 건 다름 아닌 산부인과였습니다.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건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것이었는데 저의 시야 끝에 익숙한 두 사람이 걸렸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의 상간녀였어요. 목이 다 늘어난 인부복에 머리는 산발인 상간녀는 만삭이었고 그런 상간녀에게 전 시모는 쉴 새 없이 핀잔을 주고 있었어요. 아우 정말 내가 네 년 꼴만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다. 옷은 그거밖에 없니? 거지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니? 네가 이딴 꼴로 다니니까 우리 아들도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거야. 네 년 때문에 그 부잣집 여자랑도 이혼하고 아파트도 날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홀리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텐데 아이고 속 터져 정말. 어머님, 저야말로 억울하다고요. 아파트는 그이 명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는 그이가 게을러서 쫓겨난 거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걔가 왜 게을러졌겠니? 다 너 때문 아니니? 그 좋은 집 살다가 너 때문에 단칸방 살이에 빚만 갚게 생겼으니 일할 맛이 나겠어? 어머님은 왜 매번 제 탓만 하세요? 저도요 어머님 뱃속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아요. 누군 같이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너 말 한번 잘했다. 이 와중에 임신이 하고 싶더니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덜컥 임신이나 해서는 그나마 아들이라니 내가 병원이라도 같이 와주는 줄 알아. 어휴 꼴 보기 싫어. 나 먼저 갈 테니 집엔 알아서 와. 꼴도 보기 싫다며 떠나는 전 시모를 뒤로 상간녀는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신경이 쓰였는지 주변을 둘러보는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쳐 버렸어요. 한눈에 저를 알아본 상간녀는 무서운 기세로 저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 꼴이 우습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그때 네가 그 인간이 아파트는커녕 빚뿐이라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진 않았을 거 아냐.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상간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은 것도 잠시 저도 한마디 해주었어요. 정신 좀 차려. 고작 아파트 한 채 눈 뒤집혀서 10년지기 뒤통수 때리고 남편 뺏어간 주제에 어디서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남 탓이야 남 탓이. 그리고 왜 말 안 했냐고? 몰라서 묻니? 가난한 시댁에 가진 거라곤 마이너스 통장뿐인 거지 남편 데리고 가준다는데 너 같으면 말하겠어? 뭐라고? 그래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말이야? 넌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이야, 내가 이 말을 이렇게 돌려주게 될지 몰랐네. 잘 들어. 그럼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길 바라니? 어쩌지? 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데. 구질구질하게 옛일이나 들먹일 거면 가던 길이나 가. 네 얼굴 보고 있는 것도 역겨우니까. 전 상간녀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고 틀린 말이 하나 없는 제 말에 지기 싫은 상간녀는 순식간에 태세를 바꾸어 말을 돌렸어요. 하여튼 넌 아직도 혼자니? 재혼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산부인과엔 웬일이야? 혹시 어디 아파? 폐경이니?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왜 스트레스 심하거나 그러면 조기 폐경 도구 한다잖아. 남편 뺏기고 충격이 심했나봐.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만 행복해서. 넌 아직도 내 소식 묻고 다니니? 그 정도면 거의 스토커 수준이야 너. 나한테 집착 좀 하지 마. 네 남편 두고 왜 나한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 얘. 그리고 혹시 이런 말 아니? 착각은 자유라는 말. 아무리 자유라지만 그 정도면 병인 것 같은데. 산부인과 말고 정신과부터 다녀. 그러다 큰일 나 너. 뭐라고? 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다. 나한테 남편까지 뺏겼는데 뭔들 못 들어주겠니? 네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내가 승자고 넌 패자니 말이야. 승자라고 하기엔 네 꼴이 참 비루하지 않아? 꼴이 그게 뭐야? 거울도 안 보고 다녀? 집에 거울이 없는 거야 설마? 목 다 늘어난 인부복은 둘째치고 머리는 좀 빗고 다녀. 빚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빚이 아무리 많아도 빚 정도 살 돈은 있지 않아? 다 네 걱정돼서 그래. 한 번 핀 바람 두 번은 더 쉽지 않겠어? 좀 꾸미고 다녀. 근데 내 꼴이 어때서? 자다가 바로 나와서 그래. 그리고 우리 그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너랑 이혼하고 나한테 왔지.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다니까. 얼마나 필사적으로 사랑받는 척 행복한 척을 하는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상간녀의 필사적인 연기가 계속되던 그때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여보. 그래요. 제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고 남편을 보기 위해 병원에 잠시 들린 것이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난 남편이 얼마나 반가운지. 다정하게 저를 부르는 의사 남편을 본 상간녀는 많이 놀랐는지 그 퀭한 눈알이 튀어나오겠더라고요. 하긴 퀭한 눈알이 튀어나온다 한들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아직도 자신이 뺏은 전 남편을 잊지 못해 혼자 청승맞게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를 위안 삼으며 그 지옥 같은 삶을 견뎠을 테니까요. 그런데 불행해야만 하는 제가 재혼한 것도 배가 아픈데 하필 그 남편이 의사이니 그 배알이 얼마나 꼬이겠어요? 이러려고 의사 남편과 재혼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만큼은 가운 입은 남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상간녀는 개거품을 물며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넌 나한테 다 뺏기고 불행했어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미친 사람처럼 상간녀가 울분을 토해내는 동안 제 곁으로 온 남편은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저의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상간녀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지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예진이 친구인데 혹시 예진이가 어떤 애인지 알고 결혼하셨어요? 예, 아주 질 나쁜 애예요. 친구 남자친구 뺏는 거는 기본이고요. 남자친구 있으면서 조건 더 좋은 남자 나타나면 양다리 문어다리까지 걸치던 애였다고요. 조심하세요. 지금도 바람피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원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저희 남편이요. 절 1년 넘게 쫓아다녔거든요. 1년 넘게 같은 남자 거절하는데 과거사를 숨겼겠어요? 진작 내 과거가 이러해서 난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귀에 못 박히게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 죽겠다고 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라고 남편은 흔들림 없이 그 모함을 돌려주더군요. 제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니 그쪽 정신 상태가 어떤지 뻔하네요. 더는 모욕적인 말 듣고 싶지도 않으니 당장 나가주세요. 앞으로는 저희 병원은 환자로도 안 오셨으면 합니다. 저흰 환자도 가려가면서 받는 병원이라서요. 이렇게 말하며 남편은 간호사를 시켜 상간녀로 쫓아내버렸어요. 사실 자기 인생 자기 손으로 말아먹은 상간녀 꼴을 보고 싶긴 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썩 통쾌하진 않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쓸 필요 없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 좀 봐.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저 여자. 어떻게 뱃속에 애까지 가진 여자가 심보가 그따윈지. 에휴, 그런 집에서 태어날 애가 불쌍하다 불쌍해. 당신 탓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불쌍하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자기 자리 자기가 찾아간 건데 뭐. 남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상간녀에게 제 소식을 들었는지 오랜만에 대학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덕분에 그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배신자는 만났다며? 나한테 전화와서 개거품문인데 귀 따가워서 혼났어. 어떻게 거기서 딱 만나니? 나 통화하는 내내 얼마나 통쾌하던지. 하나 걔 몰골 엉망이지? 안 봐도 뻔해. 쫄딱 망한 남편의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없는 시댁. 뻔하지 뭐. 말도 못하게 엉망이더라. 그런데 집이 그렇게나 힘들어? 빚은 있어도 대기업 월급이면 못 갚을 정도는 아닐 텐데. 생각보다 더 엉망이라서 깜짝 놀랐잖아. 내가 그놈의 정이 뭔지 회사엔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알리진 않았거든. 아, 넌 아예 귀 닫고 살았으니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네 전 남편 너랑 그렇게 이혼하고 하나랑 바로 결혼했잖아. 엄청 비싼 홀에서 결혼식 올렸는데 글쎄 그것도 다 대출이었고 너한테 준 위자료뿐 아니라 잠시만 살 거라고 하나 속여서 얻은 집도 다 대출이었어. 완전 빚잔치였지. 벌어서 쓰는 것 하나 없이 빚만 갚아야 하니까 일할 맛이 나겠어? 거기에다가 하나 그게 너네 살던 아파트는커녕 남은 거라곤 대출에 마이너스 통장뿐인 걸 알고 쥐잡듯 잡는 바람에 둘이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 그나마 내세울 거라곤 네 호의로 놔둔 대기업 직원이라는 거 하나였는데 퇴근하고 매일같이 술만 마시니까 출근해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 맨날 술 냄새나 풀풀 풍기면서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결국 잘렸지 뭐. 회사도 잘리고 빚도 못 갚으니까 결국엔 시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 신우 성깔 너도 알지? 그러니까 하나가 버티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혼할 거라고 하더니 하필 그때 덜컥 임신을 해버렸지 뭐야. 이 와중에 임신이라니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해야 할지 참나. 하여튼 그 길로 이혼은 물 건너가고 그 꼴로 살고 있어. 천벌 받은 거지 뭐. 그러게 10년지기 제일 친한 친구 뒤통수를 그따위로 치래? 너 조금 신난 것 같다? 야 당연하지. 나 지금 너무 신나. 네가 너 재혼했다는 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느라 얼마나 답답했는데 하나 그거 네 남편 의사가 맞냐면서 몇 번씩 묻는데 내가 친절하게 의사도 맞고 집도 엄청 잘 산다고 말해줬어. 강남에 40평대 아파트 산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해주고 말이야. 모르긴 몰라도 오늘 열받아서 잠도 못 잘 거다. 쌤통이야 쌤통.
저보다 더 통쾌해하는 친구와의 통화가 끝나고 전 생각했어요. 돈 찾아 10년 우정도 버리고 가더니 참 어울리는 결말이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상간녀가 그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모시고 가준 덕분에 지금의 남편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론 상간녀는 물론이고 전 남편도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했죠. 내심 병원으로 또 찾아와 행패라도 부리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그 지긋지긋 악연들과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겪은 것도 꽤 오래됐네요. 제가 이제 30대가 되었으니까요. 남편과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는 남편이라 아기 천사가 빨리 찾아왔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천사가 제 뱃속에 자라고 있어요. 요즘엔 몸도 무겁고 조심하기도 해야 한대서 집에서 쉬며 태교에만 힘쓰고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전 입덧이 없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주변에서 팔출불이라 불리고 있죠. 다른 산모들의 부러움은 제 몫이고요. 거기에다 어머님은 입덧하는 아들은 보이지도 않으신지 음식을 그렇게 해주세요. 남편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전 그러거나 말거나 잘 먹으니까요. 덕분에 저와 뱃속의 아기들은 아주 건강해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 요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행복하네요. 어쩌다 보니 제 자랑이 길어졌네요. 이해해 주실 거죠? 제 긴 사연과 자랑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